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황의 주요한 내용하고 특이 종목들 그리고 어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운영자의 주관적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추천 종목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네, 만기일 날 프로그램 매물 뭐 이런 쪽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많이 집중되면서 지수가 48포인트 정도까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후부터 그 시황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얘기가 오늘 개인들이 무려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처럼 대형주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를 개인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아무리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도 지수를 이렇게 돌려놓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개인들의 이 시장을 보는 상황이 어,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주라든가 이 지수 관련주 쪽에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개인들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대선 관련주 또는 그 개별 중소형주로 재료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익률 경쟁에 나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하고는 별개로 노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전에 같으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을 개인들이 받쳐서 지수를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서로 이제 매매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요. 개인들이 많이 치고받고 하는 종목으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원래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매물 경쟁이 철저하게 개인 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 그런 거를 포인트로 맞춰서 왜냐하면 지금 대선 관련주에 최근 며칠 동안 그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그 후보별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상황만 잘 캐치를 하면 그 대선 관련주에서 하루에 10%씩 아주 수익률을 따박따박 챙길 수가 있는데 굳이 대형주에 집중을 하면서 어, 아무래도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하락하고 하는데 개인들이 아무리 우량주라 하더라도 그쪽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여러분도 캐치를 하셔서 개별 종목을 눈여겨보는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하나씩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무려 시가총액이 한 7조 8천 7조에서 8조 정도가 어제하고 오늘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시가총액이 날아가고 하고 그러면 우리 그 주식시장의 소중한 자산인데 정부 정책에 물론 이게 이제 그 플랫폼이 금융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시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증권사라든가 이런 전문 기관에서 펀드를 하나 팔으려면 고객들한테 어떠한 그 투자 설명을 하고 완벽하게 녹음하고 해가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한 반면에 이런 그 핀테크 기업들은 고객들이 아무리 온라인으로 고객들이 스스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영업하는 데 있어서 이거 자체를 어, 좀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금융당국이 판단한 상황이라고 보겠죠. 여하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주가가 7% 정도 카카오 같은 경우 한 10,000원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핀테크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을 상대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규제들도 있지만은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런 핀테크 기업들의 영업 환경 이거에 대한 규제로 정부 정책의 그 변화에 의해서 주식 시장이 조정이 올 때는 이게 한 번의 조정으로는 끝나질 않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할 것 같아도 좀 주식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투자 여건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어제도 큰 폭으로 매도를 해놓고 오늘 어, 또 매도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제 3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이어서 어제 130만 주, 오늘 80만 주 외국인 이렇게 산 거를 물론 개인들은 또 많이 떨어지니까 개인까지 여기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 주식 뭐 받아줄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거는 맞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대선 관련주의 매매 포인트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말로 하기는 쉬운 이야기인데 저도 일선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상 시황은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도 이 종목들 이쪽 저쪽으로 올라가고 하는 종목 따라다니고 하다 보면 고점에 물리기도 하고 손절했던 게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정신없이 전개되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대선 관련주를 매매하는 포인트들이 여하튼 지지율 상위 후보는 1, 2, 3위, 뭐 4위 크게 봐서 1, 2위 후보, 3, 4위권 후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그 지지율 1위를 달리던 후보가 웬만하면 어떠한 나와 있는 악재들을 이기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후보의 주식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강하게 오르는 종목에 강하게 오르는 종목에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낙폭이 크게 또 이제 어느 정도 무슨 악재성 뉴스가 나왔다 해서 지지율 상위권에 있는 후보가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검언 유착이라든가 이번에 지금 어, 그 고발 사주 이 건으로 인해서 정치권의 큰 소용돌이가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대선까지 뭐 이게 어떤 확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마무리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악재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레 겁먹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 쪽만 집중하지 말고 여론 동향을 주목하면서 매매 폭을 넓히라고 하는 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전에는 누구 관련주다 하면 흔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정해졌었는데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인터넷도 발달하고 개인 간의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그 SNS 그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많이 오픈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누구누구 관련주다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가급적이면은 신규 종목에 매매를 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9월 12일 일요일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강원도 경북 뭐 이쪽에 또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또 그 선전을 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돼서 오늘 종가 무렵에 그 중형 건설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 하면 우리가 주택 보급 정책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스타코가 대주주가
그 90만 주 매도했다는 그런 기사로 인해서 아침에 약세로 출발했지만 주말에 다시 또 그런 에, 그 투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종가에 강한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종목이 일성건설 뭐 이런 쪽 또 특이한 종목이 카스라는 종목이죠. 카스가 이게 지금 각 그 대선 포인트별로 보면 핵심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동시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핵심 대선주를 매매하는 주도 세력들이 그 흔히 말해서 볼대라고 하죠. 어떤 종목을 강하게 선발로 집중 공략을 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자동으로 따라와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지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카스가 그 역할을 오늘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애니능률 같은 거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을 초강세일 경우에 이게 아무리 시초가가 높아도 시초가에서 더 올라가는 국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를 공략하는 그런 그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시초가의 가격을 재해 가지고는 매매가 틀어져 가지고 참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 이재명 관련주에서 카스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간 시황이지만 제 시황의 그 포인트를 한번 잘 들어보면 시초가의 종목에 따라서 아주 초강세로 시초가가 붙는 종목들이 시초가로 고점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윗꼬리를 다시 또 남겨주는데 이 윗꼬리가 적지 않은 수익률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애니능률 같은 게 12.7%에 시작을 해서 장중 고점이 불과 1, 2분 만에 19.8%까지 7% 넘는 수익률이 났죠. 근데 우리가 미리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의 목표 수익률은 3%다 또는 2%다 뭐 5%뭐 이렇게 자기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일단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주가가 시초가보다 하회를 한다든가 다소 많이 밀리면은 또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상황 봐가지고 언제든지 또 이 종목이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출격을 할 때 수익을 얻고 나가면 훨씬 매매하기가 편해진다고 하는 점. 내일 여타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카스 같은 거 주말 기대감 때문에 높게 붙어도 이게 오늘 한번 상한가를 이미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또 여기서 상한가를 들어간다든가 이럴지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6,200원까지 고점을 찍어놓고 8,200원이 고점이었네요. 장중 고점이. 이거를 어찌됐든 거의 그 고점에 지금 근접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런 신고가 부분이 나온다 하면 이 신고가 부분에서 대량 거래가 필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굳이 추격 매수를 하려면 시초가에 사서 윗골이 남겨주는 부분 이게 이날 또 마찬가지 여기서 상한가로 종가 장대 양봉으로 끝나고 시가 여기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윗골이 남겨준 부분 이게 적지 않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걸 내일 잘 한번 기억하셨다가 공략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어제 제가 애니능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관련주 어제 기자회견을 한 그런 자신감을 표출했다 해가지고 그 윤석열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대거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그 말하자면 볼대 역할을 했던 것이 애니능률이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급등을 했을 때 이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전략,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를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어제 그 기자회견으로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가는, 제가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어떤 후보에 뭐 편중이 됐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저는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약진을 보이면서 홍준표 관련주들이 장중에 수익을 상당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지금 홍준표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선두 종목이 한국 선제 아닙니까? 선제 같은 경우 오늘 마이너스, 장중에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무려 15%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볼 때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굳혀놓고 이튿날까지 연결된 사례들은 없잖아요. 장중에 고점에서 종가 무렵에는 꼭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포인트니까 대략 보면 여러분들 10%에서 15%다 하면은 엄청난 수익이에요, 당일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도 상한가를 갈 종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주고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면, 그리고 그동안 상승 흐름이 별로 없었다가 새롭게 부상한 종목. 요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홍준표 관련으로 DSR이라는 철강주들이죠. DSR.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홍준표 관련의 DSR이다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석열 관련주의 그 애니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도 또 홍준표 관련주 그 대표이사들이 홍씨 가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종친으로 또 엮여서 여기 주식들이 막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같은 날 상한가 들어갔다가 시초가 약하게 4포인트, 5포인트 정도에서 여기를 공략했어도 장중에 13,000원까지 26포인트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어제 상한가로 굳혀놓고 오늘 또 상을 또 기대한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주식시장에서 30%의 상한가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틀 연속 이 종목을 주도하는 세력들도 그렇고 상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고 하는 점, 그런 거를 어떻게 빨리 파악을 하냐면요. 상한가에 매물이 있던 거를 아주 강력하게 가져가면서 한 100만 주고 얼만큼 잔량이 쌓이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상황이면 이런 종목들은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한마디로 매매 욕심을, 수익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수익을 나눠서 시연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홍준표 관련주 중에서 이 홈센터 홀딩스 같은 종목도 장중에 14%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원래 오늘 플러스 나면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허무하게 14% 올라가고 단일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오늘 45원 올랐는데, 이것도 올랐다 해가지고 내일부터 시간 30분 단위로 매매로 바뀌게 됐죠. 오늘 그래서 시간 외에서 좀 약한 흐름으로 보여줬는데요. 홈센터 홀딩스가 25원 정도 하락을 해서, 이런 종목도 30분 단위이기는 하지만 낙폭이 클 때 오늘 또 2280원에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저가주 쪽에 요런 때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홈센터가 이렇게 30분 단위로 끝나게 되면 내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피닉스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피닉스 소재가 오늘 또 장중에 11% 올라갔다가 종가 무렵에 거의 보합권까지 밀렸는데요. 여러분이 내일 피닉스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일 피닉스 소재를 공략을 하시면 의외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같은 날 5,400만 주가 거래가 되고 1,500
80원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닉스 소재 하면 홍라희 여사님 그 친정 쪽에 그 반도체 패키징 이런 쪽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홍석규 회장, 요 분도 마찬가지로 DSR과 똑같이 남양 홍씨로 지금 홍준표 후보와 종친으로 좀 엮여서 홍준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내일 피닉스 소재를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일 이 그동안 거래량이 집중되던 홈센터 홀딩스가 내일 30분 단위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30분으로 가면 아주 탄력적인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어제까지 어제도 그 전날 1억 2천만 주 되고 8,600만 주 됐는데 내일은 또 이게 1,000만 주 미만으로 확 줄어드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주도 세력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안 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때 여러분들 제 방송을 잘 듣고 그 피닉스 소재 내일 한번 잘 움직임이 어떤가 보고 단기 매매로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내용 KPM 테크가 또 하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KPM 테크에 대해서 오늘 지금 무슨 그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제가 몇 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일단 큰 그런 문제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KPM 테크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금 대주주가 텔콘 RF 제약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주주하고 서로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KPM 테크가 하한가 들어갔으면 텔콘 RF도 오늘 좀 약했어야 되는데 물론 텔콘 RF도 오늘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낙폭이 뭐 하한가까지 들어갔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예, 지금 KPM 테크는 그 대주주가 텔콘 RF 제약이고 또 텔콘은 한일진공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한일진공은 코스 인베스트가 결국은 이 코스 인베스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저 회사 있죠. 아, 휴머니젠에 대해서 이게 이제 휴머니젠 미국에 지금 6달러 정도 하는 그런 회사죠. 아주 그 중소형 제약사인데 한때 이게 그 렌질루마비라고 이게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 해서 지금 나오기는 5월 달에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시판을 승인해달라 승인 신청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그런 정보에는 민감한 그런 회사인데 이게 나스닥에 상장할 때만 해도 어, 작년 9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됐었죠. 그래서 한때 20달러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또 나름 그 기대감이 많이 높았는데 미국에서도 뚜렷한 지금 그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모더나라든가 화이자는 주가가 급등하는데 이 휴머니제는 주가가 한때 20 몇 달러가 갔던 게 지금 현재 6달러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내에 투자를 한 회사들이 KPM 테크하고 텔콘 RF 제약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200억 정도 공동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이제 나오기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뭐 임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그, 아직도 좀 진행돼 봐야 아는 얘기고요. 미국에서 진전된 내용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답보 상태를 두 종목이 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늘 하한가까지 들어갔어요. 그거는 전환사채가 내일 상장이 되거든요. 1,080원짜리가 527만 주니까 그리고 장세도 지금 4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내일이면 이 500몇만 주가 나오는데 그 500만 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 나오기 이틀 전부터는 공매도가 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세도 안 좋고 내일 뭐 더 비싸게 판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하니까 그걸 미리 아마 그 대규모로 좀 매도를 내놨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하한가까지 또 진입을 하게 되면 물론 이런 게 그 전환사채에서 봐서 1,080원짜리니까 이 가격에 뭐 아무리 뺏어놔도 70% 이상의 수익은 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한가까지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내일 이런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도 신경 써서 어, 저점을 어떻게 또 경신을 하면서 보는지 단기 매매에 어차피 당일 매매로 진입을 하실 테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도 잘 슬기롭게 주가 변동되는 내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